가짜 논문 한 편에 세계 4대 컨설팅 회사가 돈을 토해냈습니다. 딜로이트가 호주 정부에 4억 원짜리 보고서를 냈다가 대금 일부를 도로 물어줬다고 하더라고요. 보고서 안에 인용된 논문이랑 판결문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였거든요. AI한테 초안을 맡겼는데 있지도 않은 걸 그대로 지어서 납품한 거예요. 근데 같은 기술을 두고 정반대 장면도 있어요. 어떤 AI 회사는 프롬프트, 그러니까 AI에게 시키는 문장을 잘 쓰는 능력을 걸고 똑같은 AI인데 한쪽은 돈을 토해내고 한쪽은 억대 연봉을 걸어요.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? 모델이 아닙니다. 시키는 문장, 딱 거기서 갈리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딱 3가지 드리겠습니다. 첫째, 오늘부터 복사해서 쓰는 5칸짜리 AI 주문서 CRAFT 해서 크래프트예요. 둘째, 왜 이 5칸이 AI 정답률을 18%에서 57%까지 3배로 올릴 수 있는지. 셋째, 아까처럼 AI가 지어낸 것 때문에 돈 물어낼 그런 사고를 막는 확인 습관 알려드릴게요. 논문을 20편 넘게 보고 준비했으니까요. 여러분은 검색도 검증도 없이 5칸만 가져가시면 됩니다. 프롬프팅이 뭐 별거냐 싶으시죠? 딱 한 가지 실험만 볼게요. 하버드랑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진짜 컨설턴트 758명한테 AI를 쥐어줬더니 AI를 쓴 그룹이 결과물 품질에서 40%가 높았어요. 완수량도 속도도 다 올랐고요.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. 원래 실력이 낮았던 사람들이 제일 크게 올랐어요. 반대로 AI가 잘 못하는 영역인지도 모르고 통째로 맡긴 그룹은 정답률이 오히려 내려갔습니다. 같은 도구를 줬는데 누구는 나아지고 누구는 안 좋아져요. 격차는 도구가 아니라 쓰는 법에서 난 거죠. 미국에선 변호사들이 AI에게 판례 조사를 통째로 맡겼다가 존재하지도 않는 판례 6건을 법원에 내서 벌금을 맞았습니다. 캐나다의 한 항공사는 챗봇이 할인 규정을 지원해서 안내했는데 법원이 그 말에 회사가 책임지라고 판결했고요.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? AI가 왜 모르면 모른다고 안 하고 그럴듯하게 지어낼까요? 게을러서도 멍청해서도 아니에요. AI가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입니다. 왜 그런지 AI 속을 한번 열어볼게요. 이거 하나 이해하면은 오늘 왜 제가 말씀드린 5칸이 통하는지 전부 풀립니다. AI 속을 딱 한 장면으로 보여드릴게요. 챗GPT든 클로드든 제미나이든 속으로 하는 일은 사실상 하나입니다. 다음에 올 단어를 확률적으로 고르는 겁니다. 얘가 무슨 지능이 있어서 대답하는 게 아니고요. 그 지능처럼 보이는 게 사실은 전부 다음에 올 단어에 대한 확률 계산이에요. 그럼 그 확률을 뭐가 정하느냐? 여러분들이 넣은 프롬프트입니다. 회의실을 상상해보세요. 프롬프트에 들어간 단어 하나하나가 회의실 참석자고요. 이 사람들이 서로 전부 들으면서 결론을 냅니다. 그래서 단어 하나만 바꿔 넣어도 회의실에 전문가 한 명이 새로 앉은 것처럼 결론이 통째로 바뀌는 거예요. 2017년에 나온 논문 하나가 이 구조를 만들었고요. 지금 우리가 쓰는 생성형 AI가 거의 다 이걸로 돌아갑니다. 그리고 아까 그 가짜 논문 왜 지어냈는지 여기서도 풀려요. 회의실에 안 들어온 정보는 AI가 볼 수가 없어요. 그럼 모른다고 안 하고 제일 그럴듯한 걸로 빈칸을 채워버립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. 이 회의실에다가 어떤 전문가를 넣어줄 건지 잘 고르는 것. 그 잘 고르는 법이 바로 지금부터 나올 5가지 단어입니다. 자, 5칸 들어가기 전에 관점 하나만 바꿔드릴게요. 프롬프트를 무슨 마법 주문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어렵게요. 근데 아니에요. 프롬프트는 그냥 갓 들어온 신입한테 일을 시키는 지시서예요. 신입한테 그 자료 검토 좀 해줘 한마디만 던지면 일이 되겠어요? 어떤 자료인지, 뭘 걱정하고 있는지, 어떤 형식으로 받으면 좋을지를 알려줘야 일이 되겠죠. AI도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은 AI를 못 시키는 게 아니고요. 매일 후배랑 외주 파트너들한테 일 시키시잖아요. 그 능력이 그대로 프롬프트 실력이 됩니다. 그럼 그 지시서에 뭘 담아야 하느냐? 그게 딱 5글자입니다. CRAFT 해서 크래프트입니다. 한글 5자랑도 맞아요. 맥, 역, 일, 예, 형. 맥락, 역할, 일, 예시, 형식 이렇게 5개가 됩니다. 그리고 재밌는 게 크래프트라는 영어 자체가 뭔가를 정성껏 깎아서 만든다는 뜻이잖아요. 프롬프트도 딱 그래요. 한 방에 되는 게 아니라 이 5칸을 채워가면서 잘 깎아서 만드는 겁니다. 첫 번째 칸, 컨텍스트, 맥락입니다. 배경과 상황을 주는 겁니다. 근데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. 그렇게 길게 쓸 거면 내가 하고 말지. 아니에요. 이건 매번 쓰는 게 아니라 한번 만들어주고 복붙 계속 하실 수 있어요. 무엇보다 맥락은 친절하게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환각을 막기 위한 겁니다. 아까 보셨죠? 회의실에 안 들어온 정보는 AI가 지어내요.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, 이 문서가 누구한테 가는지, 뭘 하면 안 되는지 이 3줄만 넣어도 환각으로 지어낼 확률이 현격하게 줄어듭니다.
사실 저도 처음엔 그냥 한 줄로 던졌다가 엉뚱한 결과 받고 시간 날린 적 진짜 많아요. 맥락 3줄이 그걸 막습니다. 하나 더, 중요한 자료는 프롬프트 맨 앞이나 맨 뒤에 두세요. 중간에 주면 AI가 잘 놓친다는 게 연구로 나와 있어요. 근데 맥락을 아무리 잘 주더라도 AI가 어떤 입장에서 답할지는 아직 안 정해졌어요. 그래서 두 번째 칸을 잘 줘야 됩니다. 롤, 역할입니다. 너는 30년차 세무 전문가다, 10년차 마케팅 전문가다, 이렇게요. AI는 인터넷에 수많은 사람 글을 다 삼킨 배우거든요. 이 배우한테 역할을 주는 건 그 배우한테 배역표를 건네는 거예요. 오늘은 이 배역으로 말해라. 근데 여기서 솔직하게 반대 연구도 보여드릴게요. 단순 사실 질문에는 역할을 붙여도 효과가 없다는 대규모 실험이 있었습니다. 역할을 162개나 바꿔 붙여봤는데 정답률이 오르지 않았대요. 대신 머리 쓰는 과제에서는 잘 설계된 역할이 12개 실험 중 10개에서 점수를 올렸고요. 그러니까 역할의 만능이 아니라 관점을 정해주는 조준기, 이게 가장 정확한 이해가 되겠습니다. 역할로 관점을 잘 정했으면 세 번째, 액션. 뭘 하라는 건지 동사로 한 번에 하나씩. 구글 연구팀이 AI한테 풀이 과정을 쓰게 했더니 모델은 그대로인데 정답률이 18%에서 57%까지 3배나 올랐다고 합니다. 예시도 안 줬고요. 단계별로 생각해보자 한 문장만 붙여도 시험 점수가 3배나 뛰는 거예요. 왜냐면 AI한테 중간 과정을 쓰게 하는 건 암산하는 사람한테 메모지를 쥐어주는 거거든요. 메모지가 생기면 풀 수 있는 문제의 급이 달라집니다. 여러분 실무도 똑같습니다. 보고서를 결론부터 뱉게 하면 틀리고 근거부터 쓰게 하면 달라집니다. 복잡한 일일수록 과정을 꼭 쓰도록 시키세요. 할 일을 단계로 줬어도 결과가 뭉덩이로 안 오면 못 써먹어요. 그래서 네 번째 칸, 포맷, 형식을 정해주는 겁니다. 표로 줘라, 세 줄로 요약해라. 형식이 뭐 그렇게 중요해 싶으시죠? 이게 성능을 완전히 또 바꿔요.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측정해봤더니 내용은 똑같고 형식만 바꿨는데 성능이 최대 40%까지 출렁였다고 합니다. 아까 그 확률 얘기 기억하세요? 형식을 정해주는 건 답이 흩어질 길에 레일을 까는 거예요. 열차에 레일을 까면 탄선이 줄어들듯이 형식은 답이 엉뚱하게 퍼질 확률을 미리 막습니다. 식당에서 아무거나 주세요 하면은 제일 흔한 메뉴가 나오지만 표로, 세 줄로, 존댓말로 이렇게 하면은 딱 그 모양이 나오는 거죠. 게다가 형식을 정해두면 검수도 빨라져요. 틀에 맞춰서 나오니까 어디가 어긋났는지 한눈에 보이거든요. 근데 말로 형식을 설명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. 제일 확실한 건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. 그래서 마지막 칸, 5번째, 템플릿, 견본을 주는 게 필요해집니다. 원하는 결과물 예시를 한 장 붙여주는 거. 제가 5칸 중에 제일 세다고 보는 칸이에요. 왜냐면 클로드 만든 엔트로픽이 AI 속을 열어봤더니 앞에 나온 걸 그대로 베끼는 전담 부서 같은 게 실제로 있더래요. 견본을 주면 이 부서가 그냥 그대로 따라서 그려요. 격리 직원한테 말 10마디로 설명하는 것보다 지난달 전표 한 장 보여주는 게 더 빠르잖아요. 그거랑 똑같습니다. 저도 AI한테 일 시킬 때 제일 잘 나온 결과물부터 읽히고 시작합니다. 이게 제일 잘 먹힙니다. 자, 이제 5칸 CRAFT, 크래프트 다 기억하시죠? 같은 요청을 2번 시켜봐요. 한 번은 우리가 평소에 하듯이 한 줄로, 한 번은 크래프트 5칸을 채워서요. 맥락, 역할, 할 일, 형식, 견본. 실제로 얼마나 다른지 예시 하나로 보여드릴게요. 회사 소개글 써줘 이렇게만 던지면요, AI가 뭘 어떤 톤으로 원하는지 모르니까 되묻거나 아니면 세상 뻔한 글을 내놓습니다. 반대로 이렇게 해보세요. 신규 거래처에 보낼 회사 소개를 A4 반장 분량으로 비즈니스 톤으로, 그리고 우리는 제조업이고 강점은 납기랑 품질이야, 딱 이 정도만 줘도 바로 갖다 쓸 초안이 나옵니다. 차이는 재능이 아니고요,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었느냐, 딱 그거 하나입니다. 그리고 팁 하나, 5칸을 처음부터 다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. 일단 던지고 답이 막연하면 빠진 칸부터 하나씩 더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. 그게 프롬프트를 깎아가는 크래프트 과정의 전부입니다. 5칸을 다 채웠는데도 답이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쓰는 4가지 더 얹어 드릴게요. 첫째, 단계별로 생각해서 답해줘. 아까 그 18%에서 57%까지 올리는 마법의 비법이죠. 이걸 여러분 손으로 써보는 거예요. 복잡한 판단일수록 정확도가 확 올라갑니다. 둘째, 한 번에 끝내지 말고 대화로 다듬으세요. 더 짧게 이 톤으로 다시. 셋째, 빠진 게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줘. 이렇게 하면 AI가 자기 누락을 먼저 잡아요. 넷째, 잘 나온 프롬프트는 저장해 두시고 재사용하세요. 이게 쌓이면 여러분만의 AI 비서가 됩니다. 그리고 맨 처음에 봤던 그 4억짜리 사고 가짜 논문 기억하시죠? 그거 막는 한 줄이 있어요. 프롬프트 끝에 딱 붙이세요. 요약을 시킬 땐 원문에 없는 내용은 절대 넣지 말 것. 표로 정리시킬 땐 정보가 없으면 미확인으로 표기하고 추측하지 말 것.
데이터 해석을 시킬 땐 근거가 명확히 있어서 단정할 수 있는 것과 네가 추정한 걸 명확하게 구분해줘. 이 한 줄이 있으면 AI가 빈칸을 지워내는 걸 막을 수 있어요. 저는 실제 이렇게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. 없으면 없는 통계랑 없는 판례를 아주 자신있게 지어냅니다. 그 세종대왕이 맥북 던진 사건 해가지고 그 커뮤니티에서 바이럴 됐던 거 기억하세요? 아주 그럴듯하게 만듭니다. 아까 그 컨설팅 회사처럼 곤란에 빠지지 않으시려면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주세요. 자,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. 요즘 모델이 좋아져서 대충 써도 잘 안 알아듣던데 이거 곧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야? 절반은 맞습니다. 실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의 채용 공고는 줄고 있어요. 근데 나머지 반이 중요합니다. 직함은 줄었는데 프롬프팅 능력을 요구하는 공고는 2년 사이에 3배가 됐다는 조사가 있습니다. 별도 직업이 아니라 전 직무의 기본기로 흡수가 된 거예요. JP모건은 신입 전원한 때 프롬프트 교육을 의무로 넣었고요. 오픈AI랑 엔트로픽은 지금도 새 모델이 나올 때마다 프롬프팅 가이드를 새로 냅니다. BCG 같은 컨설팅 회사는 국내에서도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는지를 채용 과정에 실제 도입했다고 합니다. 만드는 회사가 계속 사용법을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여전히 성능의 변수가 된다는 자백입니다. 유명 개발자인 안드레이 카파스가 그랬죠. 지금 가장 뜨거운 프로그래밍 언어는 영어다. 엔비디아의 젠슨 황도 그랬습니다. 이제 모두가 프로그래머다. 컴퓨터에 말만 하면 된다. 사라지는 건 잔재주고 남은 건 말로 일을 시키는 능력입니다. 그래서 오늘 결론은 3줄이에요. 첫째, 같은 AI에서도 결과는 시키는 문장이 갈라요. 논문들이 수십 %포인트 격차로 증명했어요. 둘째, 그 문장은 재능이 아니라 5칸입니다. 맥, 역, 일, 예, 형, 크래프트요. 오늘 이 크래프트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이 AI 쓰시는 성능이 정말 좋아질 겁니다. 세 번째, AI의 답은 확인 전까지는 초안이니까 특히 숫자나 출처는 꼭 원본을 확인하세요. 아까 그 컨설팅 회사가 돈 물어낸 사고 같은 걸 막아내는 정말 중요한 습관이 될 겁니다.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AI한테 시킨 문장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. 5칸 중에 몇 개가 남으셨나요? CRAFT, 컨텍스트, 롤, 액션, 포맷, 템플릿, 한글로는 맥, 역, 일, 예, 형, 맥락, 역할, 일, 예시, 형식. 과연 여러분들 프롬프트에는 이 5개 중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? 빠진 건 뭐였을까요? 그렇게 점점 더 좋은 프롬프트를 남기는 과정이 있으면 여러분도 AI 시대에 밀려나지 않고 생존하고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들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저점 매수 부탁드립니다.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으로요.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와 주세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